여러분 그 3교시에서는 그 2021년 교재 이게 이제 그 교재가 출판사마다 해마다 이제 그 변경이 이제 되죠. 왜냐하면 그 해에 이제 시험을 보통 4번을 이제 필기와 실기를 이제 보통 보는데 그 새로 출제된 문제를 반영을 해서, 그죠? 반영을 해서 교재를 매년 이제 업데이트를 이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새로 추가된 2021년 교재가 새로 추가된 내용이 뭔지를 좀 우리가 2학기 때 배울 것 중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학기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4과목, 5과목 이제 저희들이 배웠고요. 이제 2학기 때 1, 2과목을 이제 하고 3과목을 이제 시간이 되면 하는데 3과목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많이 이제 다루었고 아마 이제 그 다른 시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로 좀 학습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룰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어쨌든 이제 2학기 때는 1과목의 소프트웨어 설계, 그 다음에 2과목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그 작년 교재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. 그래서 뭐 작년에 교재를 산 사람은 그냥 하셔도 돼요. 새로 살 필요는 없고. 이제 요게 이제 작년 교재고요. 그 다음에 올해 새로 나온 게 이제 요 그 교재입니다. 이제 요 앞에 이제 요 디자인이 좀 바뀌었죠. 그래서 뭐 새로 구입한 학생은 올해 걸 사셔야 되고, 그다음에 작년에 미리 산 학생은 새로 살 필요는 없어요. 제가 이제 그 바뀐 내용을 충분히 이제 소개를 할 텐데, 1학기 때도 바뀐 내용을 제가 설명을 했죠. 1학기 때는 좀 제법 있었던 것 같은데, 2학기 때는 크게 없어요. 제가 찾아보니까, 비교를 해보니까, 6개의 섹션이 좀 이제 새로 추가가 된 걸 확인을 했습니다. 그 내용을 좀 잠깐 설명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서 최근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. 3교시에선. 그래서 이제 그 바뀐 거를 보면 6개인데요. 뭐 섹션 8에 보면 요구사항 분석이 사실 섹션 7에 이제 개념을 이제 다루긴 할 텐데 그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. 그 사람의 요구사항을 먼저 잘 그 조사를 해야 돼요.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라든지 뭐 그 소프트웨어 설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. 여기서 대표적으로 스크럼, 뭐 이제 우리 럭비 할 때 스크럼 짜는 거, 그다음에 그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뭐 이런 거 팀별로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.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차근차근 좀 배워나가도록 하고, 그때 그 요구사항 분석 자체를 자동화하자라는 아이디어로 나온 게 케이스하고 하이퍼라고 하는데요. 이게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많이 쓰이는 케이스라는 게 말 그대로 컴퓨터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설계를 하는 건데 그 요구사항 분석도 어떤 자동화된 툴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이제 그런 툴들이 많이 이제 범용화되고 상용화되고 팔리고 있고 회사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또 케이스 말고 하이퍼라고 해서요. 이거는 입력과 어떤 처리와 출력을 이제 가장 그 기본적인 단계로 보는 거예요.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입력받아서 출력하는 결과를 계층적으로 위에 걸 받아서 밑에 거 처리하고 여기의 결과가 다시 밑에 하부의 입력으로 들어가고 이게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의 가장 기본적인 설계고 그것대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펑션 설계하는 거죠. 펑션. 객체에서 함수 호출하는 거.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메시지들. 이런 설계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요구사항도 그렇게 설계를 하자. 라는 아이디어로 나온 거고, 요게 이제 새로 출제가 되면서 2020년에 다루지 않았었던 내용이라서
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UML이라는 거를 이제 또 배우게 될 텐데요. Unified Modeling Language라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이제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디자인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설계할,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인데, 그 대표적으로 유즈 케이스와 클래스와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만 보다 더 깊게 설명하고 있고, 그 외의 다이어그램은 그 앞부분에 저희들이 설명을 할 거예요. 이 중에 이제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서 새로 이제 섹션을 만들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객체지향에 대한 개념만 설명을 했었는데, 구체적으로 럼바우라든지 부치, 제이콥슨, 코드 뭐 이런 사람들의 제안한 객체지향 방법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. 특히 럼바우 같은 거 초기 모델.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설계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. 이 내용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. 새로 추가된 내용.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자료 구조가 이제 한 과목이 되었었죠, 예전에. 근데 지금 줄여들면서 트리하고 정렬 구조만 새로 좀 넣었어요. 우리가 트리 구조라고 하는 건 나무에 생각하시면 되는데, 그 자료 구조 그런 형식으로 생각하는 거죠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평택을 올 때에 거치는 지역들, 그렇죠? 그게 뭐 IC가 됐든지 아니면 뭐 국도에서 하나하나의 어떤 뭐 지역을 대상으로 노드로 표현하고 오는 길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트리 구조죠. 그런 거가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이제 되고 있고요. 이거는 이제 그 전에 바뀌기 전 트러블 기사 전에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뤘었던 방법이고, 정렬은 여러분들 아시죠? 오름차순 정렬, 내림차순 정렬. 정렬하는 알고리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인서션, 삽입 정렬, 쉘 정렬, 선택, 버블, 퀵, 히프, 뭐 2A, 그 다음에 뭐 레딕스라 그래서 버킷 정렬하는 방법. 그래서 정렬 알고리즘 여러 가지 뭐 자료 구조에 관련된 알고리즘들이 있지만, 그 중에 이제 정렬 알고리즘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새로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그 내용을 좀 다룰 수 있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된 게 섹션 63번인데요. 이게 이제 복잡도라 그래서 빅O 표기 방법을 씁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,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어떤 동일한 기능을 하는데 A라는 학생이 짠 프로그램과 B라는 학생이 짠 프로그램이 당연히 다르겠죠. 뭐 베끼지 않으면 당연히 다르죠. 기능은 똑같은데. 근데 A라는 학생은 뭐 어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5분이 걸렸는데 이 학생은 4분 만에 똑같은 기능을 했다. 이 복잡도가 훨씬 덜한 거죠. B라는 학생이. 이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어떤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성능을 우리가 평가하고자 할 때 시간적 개념, 물론 이제 메모리적 개념의 복잡도도 있어요. 그러니까 용량을 얼마나 많이 차지하느냐, 그렇죠? 변수를 정의하고 쓰는 게 다 메모리를 잡아먹는 거니까 당연히 메모리는 적게 잡아먹는 알고리즘, 그런 소프트웨어 설계 방법이 좋은 거죠. 메모리도 적게 잡으면서 빨리 수행할 수 있는. 물론 이 기능적인 거는 당연히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야 되겠죠.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추가를 했어요.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 복잡도라는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, 이게 가장 최악의 경우에 수행할 수 있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문을 뭐 1부터 10까지 더했다. 그러면 10번 반복하는 거잖아요. 포문을 10번. 그거를 이제 각각 한 번 반복할 때마다 1초다 그러면 10초. 이게 복잡도예요.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비고라고 해서 이게 수학자가 제안한 방법입니다.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고, 이제 이 내용 정도가 새로 추가가 됐어요.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습니다. 나머지 내용은 변동이 없이 똑같고,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어려운 얘기라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실 수 있지만 나중에 이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드릴 거고, 그때 가서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이 내용 외에는 바뀐 내용은 없기 때문에 작년에 이미 교재를 산 학생은 새로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. 제가 그걸로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. 그렇죠?
해마다 바뀔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새로 교재를 살 필요는 없고, 뭐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있죠. 한 2년 전 교재는 좀 좀 이제 트렌드를 반영 안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제 그 1년 안에 열심히 해서 좀 그 필기는 따놓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. 이제 이게 교재가 그래도 좀 비싸다 보니까 네, 뭐 또 새로운 교재를 살 수는 없고, 그 다음에 그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인터넷에 있는 건데요. 제가 좀 이제 찾아놨는데, 그 이제 요 사이트 있죠? comcbt.com 뭐 xiz에 가보면 그 뭐 다른 자격증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그 이게 정보처리기사 필기 컴퓨터 베이스 8월 14일 날 이제 봤던 거예요. 그래서 선택을 하면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. 교사용과 학생용. 그죠? 교사용은 답지가 있는 거죠. 이거는 이제 답안이 없는 거고.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뭐 회원가입 안 해도 요거를 이제 공개를 해놔서 그 보시면 돼요. 가장 최근 거에 대한 시험 문제를 접할 수가 있어요. 1과목, 그렇죠? 요구사항 검증과 관련된 거. 이게 교사용이라서 답안이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번 학기는 이제 1과목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요 2과목 정도를 다 배우고, 이런 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트리 구조에서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, 그 다음에 이제 3과목이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요. 그래서 요거를 가능한 한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뭐 데이터베이스는 1년 정도 다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뭐 충분히 요 과락을 정도는 이제 넘길 수 있는 점수를 취득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요거를 좀 요 사이트를 좀 참고를 하시고, 두 번째는 이제 이제 필기 합격하면 실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. 실기는 이제 교재가 물론 있긴 하지만 그 얘처럼 이제 누가 정리를 딱 해놓은 사이트는 없어요. 그래서 그때마다 요 검색을 해가지고 요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해 1회 시험 본 거 복원을 했어요. 이렇게 다 단답형이거나 뭐 그 코드 작성하는 거, 결과 예측하는 거, 파이썬 문제 결과를 이제 보는 거죠. 그렇죠? SQL 이제 데이터베이스 문제, 자바 문제, 정답을 출력 결과를 주로 쓰는 게 많아요. 그렇죠?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단답형으로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이트를 참고를 해가지고 필기하면서 실기도 같이 시간이 되면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.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있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좀 그 실기는 그렇게 하시고 책도 이제 여러분들이 실기는 또 있어요. 실기 교재가 여러분들이 뭐 그 어떤 출판사이든지 간에 실기는 다 만들고 그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서점에서 그 비교를 해가지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좀 그 도서에 대한 평을 좀 참고를 하셔서 구입을 하셔도 돼요. 안 그러면 인터넷에서 하시고, 아무래도 뭐 좀 이제 필기 붙은 합격한 다음에 2년인가요? 2년 안에 실기를 이제 볼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뭐 그때 새로운 책을 사셔서 하셔도 이제 됩니다. 그래서 아무쪼록 그 이제 3학년들이죠 지금.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이 클래스의 온라인 컨텐츠를 좀 수강을 주어진 시간 내에 일주일 동안 드릴 테니까 수강을 하고 뭐 1교시는 이제 전원이 다 수업을 이제 그 출석으로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수강 전정 기간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좀 수강신 정정에 좀 도움이 되기를 좀 바라겠고, 다음 주부터는 이제 책을 좀 보시면서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책에 있는 내용을 중점으로 2020년 교재를 이제 중심으로 하고 2021년 바뀐 거는 새로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그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학습을 좀 하고 내년 3월에 이제 여러분들 시험을 칠 수가 있을 거예요. 4학년 때.
그래서 3월 달에 보통 이제 필기를 보고, 그 다음에, 아마 내년 중간고사 볼 쯤에 실기가 아마 있을 거예요.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한 번만에 이제 취득을 하는 거고, 1학기 내에, 어쨌든 좀 취득을 해서 2학기 때, 내년 2학기 때는, 여러분들 취업하는데, 뭐 이렇게, 그 이력서라든지 할 때 정보처리 기사를 취득을 했다라는 걸 좀, 이력서에 좀 적게 되면, 아무래도 회사에서, 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이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설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고 유리하게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어쨌든 또 비대면으로 시작을 하게 돼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어쨌든 하루 종일 좀 하루 빨리 좀 안정화가 돼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